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인사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많은 자기소개서를 읽어보셨을 텐데 어떤 자기소개서가 잘 쓴 자기소개서인가요? 자기소개서는 기업에게 지원자 자신을 홍보하는 도구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라도 꾸밈 없이 담아내는 게 좋아요.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실제 경험했던 일들을 진실성 있게 서술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 지원자들의 나이가 대부분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큰 사건을 겪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쓸 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사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많은 자기소개서를 읽어보셨을 텐데 어떤 자기소개서가 잘 쓴 자기소개서인가요? 자기소개서는 기업에게 지원자 자신을 홍보하는 도구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라도 꾸밈 없이 담아내는 게 좋아요.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실제 경험했던 일들을 진실성 있게 서술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 지원자들의 나이가 대부분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큰 사건을 겪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쓸 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사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많은 자기소개서를 읽어보셨을 텐데 어떤 자기소개서가 잘 쓴 자기소개서인가요? 자기소개서는 기업에게 지원자 자신을 홍보하는 도구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라도 꾸밈 없이 담아내는 게 좋아요.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실제 경험했던 일들을 진실성 있게 서술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 지원자들의 나이가 대부분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큰 사건을 겪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쓸 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사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많은 자기소개서를 읽어보셨을 텐데 어떤 자기소개서가 잘 쓴 자기소개서인가요? 자기소개서는 기업에게 지원자 자신을 홍보하는 도구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라도 꾸밈 없이 담아내는 게 좋아요.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실제 경험했던 일들을 진실성 있게 서술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 지원자들의 나이가 대부분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큰 사건을 겪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쓸 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25번 26번
스님, 요즘 절에서 하룻밤을 자고 절 문화를 체험해보는 어린이 템플 스테이가 인기인데요. 인기의 비결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즘 사회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빠른 것을 추구하는 편이라 아이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요즘 시대와는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해 줄 수 있어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하루쯤은 느린 삶을 경험하게 해 주면서 전통 예절도 함께 교육을 시켜 주니까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스님, 요즘 절에서 하룻밤을 자고 절 문화를 체험해보는 어린이 템플 스테이가 인기인데요. 인기의 비결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즘 사회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빠른 것을 추구하는 편이라 아이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요즘 시대와는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해 줄 수 있어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하루쯤은 느린 삶을 경험하게 해 주면서 전통 예절도 함께 교육을 시켜 주니까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스님, 요즘 절에서 하룻밤을 자고 절 문화를 체험해보는 어린이 템플 스테이가 인기인데요. 인기의 비결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즘 사회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빠른 것을 추구하는 편이라 아이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요즘 시대와는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해 줄 수 있어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하루쯤은 느린 삶을 경험하게 해 주면서 전통 예절도 함께 교육을 시켜 주니까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스님, 요즘 절에서 하룻밤을 자고 절 문화를 체험해보는 어린이 템플 스테이가 인기인데요. 인기의 비결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즘 사회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빠른 것을 추구하는 편이라 아이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요즘 시대와는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해 줄 수 있어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하루쯤은 느린 삶을 경험하게 해 주면서 전통 예절도 함께 교육을 시켜 주니까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25번
26번. 시장님, 결혼 이주민 여성들을 위한 찾아가는 교실이 인기인데요. 찾아가는 교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사에 의하면 결혼 이주민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낮은 한국어 실력이었습니다. 저 또한 결혼 이주민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 실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에 한국어 강의를 늘렸는데 강의에 잘 오지 않더라고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결혼 이주민 여성들 대부분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살림을 해야 해서 센터에 올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찾아가는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시장님, 결혼 이주민 여성들을 위한 찾아가는 교실이 인기인데요. 찾아가는 교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사에 의하면 결혼 이주민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낮은 한국어 실력이었습니다. 저 또한 결혼 이주민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 실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에 한국어 강의를 늘렸는데 강의에 잘 오지 않더라고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결혼 이주민 여성들 대부분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살림을 해야 해서 센터에 올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찾아가는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시장님, 결혼 이주민 여성들을 위한 찾아가는 교실이 인기인데요. 찾아가는 교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사에 의하면 결혼 이주민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낮은 한국어 실력이었습니다. 저 또한 결혼 이주민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 실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에 한국어 강의를 늘렸는데 강의에 잘 오지 않더라고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결혼 이주민 여성들 대부분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살림을 해야 해서 센터에 올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찾아가는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시장님, 결혼 이주민 여성들을 위한 찾아가는 교실이 인기인데요. 찾아가는 교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사에 의하면 결혼 이주민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낮은 한국어 실력이었습니다. 저 또한 결혼 이주민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 실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에 한국어 강의를 늘렸는데 강의에 잘 오지 않더라고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결혼 이주민 여성들 대부분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살림을 해야 해서 센터에 올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찾아가는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25번.
26번. 이번 방학 때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까지 걸어가는 국토대장정에 참가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힘든 도전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학교에 와서 처음 맞이하는 방학인데 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국토대장정을 알게 되었는데 대학생 때가 아니면 두 번 다시 도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대학생 때는 이렇게 조금은 무모한 도전을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고 실패해도 좋으니 여러 가지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방학 때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까지 걸어가는 국토대장정에 참가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힘든 도전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학교에 와서 처음 맞이하는 방학인데 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국토대장정을 알게 되었는데 대학생 때가 아니면 두 번 다시 도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대학생 때는 이렇게 조금은 무모한 도전을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고 실패해도 좋으니 여러 가지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방학 때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까지 걸어가는 국토대장정에 참가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힘든 도전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학교에 와서 처음 맞이하는 방학인데 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국토대장정을 알게 되었는데 대학생 때가 아니면 두 번 다시 도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대학생 때는 이렇게 조금은 무모한 도전을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고 실패해도 좋으니 여러 가지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방학 때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까지 걸어가는 국토대장정에 참가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힘든 도전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학교에 와서 처음 맞이하는 방학인데 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국토대장정을 알게 되었는데 대학생 때가 아니면 두 번 다시 도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대학생 때는 이렇게 조금은 무모한 도전을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고 실패해도 좋으니 여러 가지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25번. 26번.
요즘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사람들인 해외 직구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외 직구는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직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저렴한 가격 때문이죠. 배송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같은 브랜드를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는 게 더 저렴한 편이에요. 물론 사이트가 외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잘못 읽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국내 소비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가격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사람들인 해외 직구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외 직구는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직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저렴한 가격 때문이죠. 배송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같은 브랜드를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는 게 더 저렴한 편이에요. 물론 사이트가 외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잘못 읽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국내 소비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가격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사람들인 해외 직구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외 직구는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직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저렴한 가격 때문이죠. 배송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같은 브랜드를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는 게 더 저렴한 편이에요. 물론 사이트가 외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잘못 읽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국내 소비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가격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사람들인 해외 직구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외 직구는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직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저렴한 가격 때문이죠. 배송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같은 브랜드를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는 게 더 저렴한 편이에요. 물론 사이트가 외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잘못 읽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국내 소비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가격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25번 26번
오늘은 골목길 벽화 봉사단의 단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벽화 봉사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같은 골목길이라 해도 벽에 그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기분은 정말 달라요. 어두운 골목길에 벽화를 그려서 사람들이 그 골목길이 무섭게 느껴지지 않게 할 수도 있지요. 이렇게 벽화 작업은 밋밋한 벽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에요. 저희 벽화 봉사 단원들 중에 미술을 공부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냥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의 골목길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수시로 봉사 단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많이 지원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골목길 벽화 봉사단의 단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벽화 봉사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같은 골목길이라 해도 벽에 그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기분은 정말 달라요. 어두운 골목길에 벽화를 그려서 사람들이 그 골목길이 무섭게 느껴지지 않게 할 수도 있지요. 이렇게 벽화 작업은 밋밋한 벽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에요. 저희 벽화 봉사 단원들 중에 미술을 공부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냥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의 골목길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수시로 봉사 단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많이 지원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골목길 벽화 봉사단의 단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벽화 봉사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같은 골목길이라 해도 벽에 그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기분은 정말 달라요. 어두운 골목길에 벽화를 그려서 사람들이 그 골목길이 무섭게 느껴지지 않게 할 수도 있지요. 이렇게 벽화 작업은 밋밋한 벽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에요. 저희 벽화 봉사 단원들 중에 미술을 공부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냥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의 골목길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수시로 봉사 단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많이 지원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골목길 벽화 봉사단의 단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벽화 봉사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같은 골목길이라 해도 벽에 그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기분은 정말 달라요. 어두운 골목길에 벽화를 그려서 사람들이 그 골목길이 무섭게 느껴지지 않게 할 수도 있지요. 이렇게 벽화 작업은 밋밋한 벽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에요. 저희 벽화 봉사 단원들 중에 미술을 공부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냥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의 골목길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수시로 봉사 단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많이 지원해 주세요. 25번
26번. 최근 미용 전문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관리하는 셀프 미용이 유행인데요. 셀프 미용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황이어서 그런지 젊은 여성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돈을 잘 쓰려고 하지 않아요. 아예 피부 관리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문 미용기기를 사는 소비자들도 늘었습니다. 저도 비싼 미용 서비스를 한 번 받는 것보다 전문 기기를 사놓고 여러 번 사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해요. 또 요즘에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미용 관리를 할 수 있는 미용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전문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미용 전문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관리하는 셀프 미용이 유행인데요. 셀프 미용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황이어서 그런지 젊은 여성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돈을 잘 쓰려고 하지 않아요. 아예 피부 관리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문 미용기기를 사는 소비자들도 늘었습니다. 저도 비싼 미용 서비스를 한 번 받는 것보다 전문 기기를 사놓고 여러 번 사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해요. 또 요즘에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미용 관리를 할 수 있는 미용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전문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미용 전문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관리하는 셀프 미용이 유행인데요. 셀프 미용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황이어서 그런지 젊은 여성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돈을 잘 쓰려고 하지 않아요. 아예 피부 관리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문 미용기기를 사는 소비자들도 늘었습니다. 저도 비싼 미용 서비스를 한 번 받는 것보다 전문 기기를 사놓고 여러 번 사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해요. 또 요즘에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미용 관리를 할 수 있는 미용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전문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미용 전문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관리하는 셀프 미용이 유행인데요. 셀프 미용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황이어서 그런지 젊은 여성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돈을 잘 쓰려고 하지 않아요. 아예 피부 관리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문 미용기기를 사는 소비자들도 늘었습니다. 저도 비싼 미용 서비스를 한 번 받는 것보다 전문 기기를 사놓고 여러 번 사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해요. 또 요즘에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미용 관리를 할 수 있는 미용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전문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25번 26번 10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를 본인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만든 리메이크 앨범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요즘에 나오는 가요에 비해서 옛날 가요는 좀 다른 매력이 있어요. 오래된 가요의 멜로디와 가사는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하지만 중독성이 있어요. 특히 옛날 가요의 가사는 요즘에 나오는 가요들보다 훨씬 전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가요들의 멜로디를 조금 세련되게 바꿔서 요즘 신세대들에게도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신세대보다 기성세대들의 반응이 더 좋은 편이라 깜짝 놀랐어요. 기성세대들이 이 노래를 통해 향수를 느끼는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10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를 본인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만든 리메이크 앨범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요즘에 나오는 가요에 비해서 옛날 가요는 좀 다른 매력이 있어요. 오래된 가요의 멜로디와 가사는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하지만 중독성이 있어요. 특히 옛날 가요의 가사는 요즘에 나오는 가요들보다 훨씬 전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가요들의 멜로디를 조금 세련되게 바꿔서 요즘 신세대들에게도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신세대보다 기성세대들의 반응이 더 좋은 편이라 깜짝 놀랐어요. 기성세대들이 이 노래를 통해 향수를 느끼는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10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를 본인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만든 리메이크 앨범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요즘에 나오는 가요에 비해서 옛날 가요는 좀 다른 매력이 있어요. 오래된 가요의 멜로디와 가사는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하지만 중독성이 있어요. 특히 옛날 가요의 가사는 요즘에 나오는 가요들보다 훨씬 전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가요들의 멜로디를 조금 세련되게 바꿔서 요즘 신세대들에게도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신세대보다 기성세대들의 반응이 더 좋은 편이라 깜짝 놀랐어요. 기성세대들이 이 노래를 통해 향수를 느끼는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10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를 본인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만든 리메이크 앨범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요즘에 나오는 가요에 비해서 옛날 가요는 좀 다른 매력이 있어요. 오래된 가요의 멜로디와 가사는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하지만 중독성이 있어요. 특히 옛날 가요의 가사는 요즘에 나오는 가요들보다 훨씬 전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가요들의 멜로디를 조금 세련되게 바꿔서 요즘 신세대들에게도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신세대보다 기성세대들의 반응이 더 좋은 편이라 깜짝 놀랐어요. 기성세대들이 이 노래를 통해 향수를 느끼는 것 같아요. 25번 26번 '선생님께서는 10년 동안 주말을 이용해서 사랑의 도시락 배달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사랑의 도시락 배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도시락 배달은 독거 노인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는 봉사 활동입니다. 특히 사랑의 도시락 배달은 주말이나 명절에 더욱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없는 노인분들께서 주말이나 명절에 더욱 외로움을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이 봉사는 단순히 밥 한 끼를 챙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리워하시는 노인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는 게 목적인 봉사입니다. 노인분들께서도 봉사자들을 자식처럼 생각해 주시니까 한번 시작하면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께서는 10년 동안 주말을 이용해서 사랑의 도시락 배달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사랑의 도시락 배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도시락 배달은 독거 노인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는 봉사 활동입니다. 특히 사랑의 도시락 배달은 주말이나 명절에 더욱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없는 노인분들께서 주말이나 명절에 더욱 외로움을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이 봉사는 단순히 밥 한 끼를 챙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리워하시는 노인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는 게 목적인 봉사입니다. 노인분들께서도 봉사자들을 자식처럼 생각해 주시니까 한번 시작하면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께서는 10년 동안 주말을 이용해서 사랑의 도시락 배달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사랑의 도시락 배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도시락 배달은 독거 노인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는 봉사 활동입니다. 특히 사랑의 도시락 배달은 주말이나 명절에 더욱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없는 노인분들께서 주말이나 명절에 더욱
외로움을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이 봉사는 단순히 밥 한 끼를 챙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리워하시는 노인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는 게 목적인 봉사입니다. 노인분들께서도 봉사자들을 자식처럼 생각해 주시니까 한번 시작하면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께서는 10년 동안 주말을 이용해서 사랑의 도시락 배달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사랑의 도시락 배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도시락 배달은 독거 노인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는 봉사 활동입니다. 특히 사랑의 도시락 배달은 주말이나 명절에 더욱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없는 노인분들께서 주말이나 명절에 더욱 외로움을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이 봉사는 단순히 밥 한 끼를 챙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리워하시는 노인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는 게 목적인 봉사입니다. 노인분들께서도 봉사자들을 자식처럼 생각해 주시니까 한번 시작하면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25번 26번 박사님께서는 그동안 한국인의 식습관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는데 한국인 식습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과거 한국인들은 육류보다는 채식 위주의 반찬을 즐겨 먹어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경제 성장 이후 채식보다는 육류를 더 즐겨 먹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즐겨 먹는 식단을 조사한 결과 짜고 매운 음식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육류를 즐겨 먹는 것보다 짜고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짜고 매운 식단 위주의 식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식습관은 한국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인 암과도 관련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박사님께서는 그동안 한국인의 식습관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는데 한국인 식습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과거 한국인들은 육류보다는 채식 위주의 반찬을 즐겨 먹어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경제 성장 이후 채식보다는 육류를 더 즐겨 먹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즐겨 먹는 식단을 조사한 결과 짜고 매운 음식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육류를 즐겨 먹는 것보다 짜고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짜고 매운 식단 위주의 식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식습관은 한국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인 암과도 관련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그동안 한국인의 식습관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는데 한국인 식습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과거 한국인들은 육류보다는 채식 위주의 반찬을 즐겨 먹어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경제 성장 이후 채식보다는 육류를 더 즐겨 먹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즐겨 먹는 식단을 조사한 결과 짜고 매운 음식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육류를 즐겨 먹는 것보다 짜고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짜고 매운 식단 위주의 식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식습관은 한국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인 암과도 관련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박사님께서는 그동안 한국인의 식습관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는데 한국인 식습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과거 한국인들은 육류보다는 채식 위주의 반찬을 즐겨 먹어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경제 성장 이후 채식보다는 육류를 더 즐겨 먹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즐겨 먹는 식단을 조사한 결과 짜고 매운 음식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육류를 즐겨 먹는 것보다 짜고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짜고 매운 식단 위주의 식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식습관은 한국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인 암과도 관련 있습니다. 25번 26번